안녕하세요. 스포츠 취재팀 전운칠 기자입니다. 스포츠를 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우승을 못해서 생기는 한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스포츠에 우승 못해서 생기는 한이 너무나 많은데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메이저리그의 3대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가지 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보스턴의 밤비노의 저주예요. 밤비노라는 이름 자체가 베이브 루스의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담은 함축적인 별명인데 이 베이브 루스를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를 시키고 난 이후에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밤비노를 보냈기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 그래서 밤비노의 저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워낙 우승을 극적으로 여러 번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토리가 생기고 이게 저주에 가까운 어떤 망령이 끼어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보스턴은 거의 저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어떤 행보를 걷게 되고 86년간 이어진 끝에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인데요. 어떤 염소를 데려온 관중이 진입이 저지가 되자 이 팀은 우승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주를 걸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고 난 이후에 이 팀이 우승을 극적으로 여러 번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그 당시에 이벤트가 저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스스로의 망령에 휩싸이면서 나름대로 굵직한 저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보스턴과 시카고 컵스에 이어서 3대 저주로 꼽히는 클리블랜드의 와후 추장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와후 추장의 이미지를 구단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합의나 아름다운 합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로고를 쓰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이 팀을 우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저주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팀의 흐름 중에서 좀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좀 흑역사 중에 일부를 우승하지 못한 원인으로 삼아서 어떤 역사의 저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팀의 구단이 우승을 못했는데 뭐 30년, 40년이 아니라 거의 뭐 80년, 100년 가까이 우승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실력이나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구단에 맡겨가지고만 우승을 이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나서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이브 루스가 버렸다는 피아노를 찾아서 다시 건져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 밤비노의 저주가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실제로 연못에서 피아노를 건져 올리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염소의 저주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 분이 있습니다. 염소를 데리고 왔던 그 관중분들이 지금도 후손까지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주술적인 행사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기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만큼 우승을 갈망하고 생활에 많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주가 형성되고 저주를 깨기 위한 노력까지는 아름답고 재미있고 좋은 일화로 봅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과하다 보니까 너무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만들고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겨요. 보스턴의 밤비노의 저주에서 이 밤비노의 저주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빌 버크너라는 선수예요. 22년을 뛰면서 2,700개가 넘는 안타를 치고 공수에서 아주 두루 활약이 좋았던 빌 버크너 1루수인데 1986년 월드시리즈에서 이른바 알까기를 한 장면으로 기억이 돼요. 이분의 남은 인생은 알까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밤비노의 저주를 깨지 못하고 우승을 못하던 시기에는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위협받은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1908년 이후로 2003년에 절호의 우승 기회를 잡습니다. 월드 시리즈 가기 직전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플로리다 말린스를 만났는데요. 이때만 해도 당연히 우승의 길목이죠. 월드 시리즈에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파울 플라이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다. 뜬 공이 나왔는데요. 이 공을 좌익수 알루 선수가 잡으려다가 놓쳤어요. 그런데 놓친 경위를 보면 관중이 약간 팔을 뻗으면서 수비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공교롭게 그 장면 이후부터 실책이 나오거나 경기가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흐름이 넘어가서 컵스가 월드시리즈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월드시리즈에 올라간 플로리다 말린스가 당시에 양키스를 꺾고 우승을 했고요. 어쨌거나 당시에 컵스는 정말로 100년 당시 기준으로 100년 가까운 저주에 시달리고 있었고 절호의 기회라고 이제 풀 수 있는 기회로 봤는데 이 파울볼을 잡으려는 관중의 어떤 철없는 의지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망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관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커졌고 그 스티브 바트만이라는 관중을 집요하게 카메라가 잡습니다. 파울볼을 놓친 이후에 경기 상황을 중계하다가 틈만 나면 잡아요. 마치 이 관중이 이 경기를 망친 장본인인 것처럼 이분이 정말 컵스의 어떤 우승을 저지한 사람처럼 인식이 될 정도의 여론까지 형성되니까 이분은 직업이나 하는 일이나 일상생활을 완전히 이제 빼앗기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컵스가 2016년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드디어 하고 108년 만에 108번대를 정말 이겨내고 우승을 한 그 순간에 이분을 초청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테오 앱스타인, 보스턴 시절에는 단장이었고 컵스로 갔을 때는 사장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단장 임명이었죠. 당시에는 20대였던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야구에 관심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섭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보스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작업을 했는데 노마 가르시아 파라라는 팀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 선수가 실력이 명성만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야구인들은 그 선수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수식과 통계와 어떤 합리적인 도출에 의한 어떤 결론으로 가르시아 파라 선수를 이적을 시키고 팀에서 그 정도의 수치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한 게 우승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신화가 됐었고요. 반비례 저주를 푼 이후에 시카고 컵스가 우리 저주도 좀 풀어달라라는 어떤 취지로 사장으로 이렇게 모셔서 마찬가지로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기존의 주축 선수를 다 팔고 판을 갈아엎고 유망주들로 다 꾸리고 외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돈까지 많이 융합이 되면서 접목이 잘 되면서 이뤄진 게 컵스의 우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s been a century in the making, and our fans deserve this. Our players deserve this. Chicago Cubs are world champions.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개혁가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개혁가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개혁가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설득력이 있는 자신만의 논리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근거를 갖춘 개혁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앱스타인 단장의 논리, KBO 리그에 접목할 때는 저는 근거 있는 개혁가를 단장도 좋지만 감독 부분도 분명히 근거 있는 개혁가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은 이제 앱스타인 이후로 원래 야구를 하지 않았던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이 단장하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다양성과 개혁가를 접목시키는 면에서 야구인 출신이 아닌 분들도 한번 시험적으로 단장 부임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운이에요. 길거리에서 동전 줍는 행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은 주축 선수가 갑자기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한다? 이 불운이잖아요. 이런 불운이 없을 운, 그러니까 기존 전력을 시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운, 이건 반드시 운이 필요합니다. 주축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혹은 당하더라도 플랜 B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우승팀을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선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래프트나 2군 관리나 이런 면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팀이 1년 내내 자신의 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불운하지 않을 운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런 면에서 오타니의 쓰레기 줍기 이런 면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